세상이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여겼던 그녀들. 알고 보니 사랑도 도덕도 넘어서려는 본능의 주인공들이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사랑과 성공을 모두 움켜쥔 듯했던 여배우와 유명인들. 하지만 그 뒤에는 외도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혼란에 빠뜨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불륜은 예술이라도 되는 듯 당당했던 그녀들의 행보는 결국 대중의 비난과 냉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연애가 스캔들로만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그 대가로 잃어버린 명성, 이미지, 그리고 자존심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죠. 오늘은 도덕과 윤리를 뒤로한 채 스스로의 욕망을 쫓아갔던 여자 스타 5명을 살펴보며 그들에게 찾아온 사필귀정의 순간을 되짚어봅니다. 5위는 김지미입니다. 그녀는 흔히 대한민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리며 연기와 화려한 연애사, 그리고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로 끊임없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 찬란한 타이틀 뒤에는 가히 영화보다 더 복잡한 삶의 서사가 감춰져 있었다.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해 춘향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지미. 그녀의 첫 결혼은 고작 18살에 이루어졌는데 상대는 12살 연상의 영화감독 홍성기였다. 어린 나이에 시작된 결혼 생활은 그녀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답지는 않았다. 남편의 외도와 영화 실패의 연속 끝에 불과 4년 만에 이혼한 그녀는 당시 심정을 어차피 맞을 소나기였다는 말로 담담히 표현했지만 그 발언은 오히려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며 문매를 맞았다. 그녀의 인생을 떠들썩하게 만든 또 다른 사건은 유부남 배우 최무룡과의 스캔들이다. 결국 두 사람은 재혼하며 두 아이를 낳았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끊임없이 되풀이된 실패로 7년 만에 결별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 최무룡은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염치 없는 낭만주의적 발언으로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대중은 차갑게 고개를 젓는 데 그쳤다. 가수 나훈아와의 동거는 또 하나의 논란이었다.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한 두 사람은 6년간 함께했으나 결국 각자의 길을 걸었다. 김지미는 평범한 삶을 원했으나 나훈아의 가수 복귀로 두 사람은 멀어졌다고 한다. 특히 나훈아는 남자는 돈이 없어도 괜찮지만 여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폭탄 발언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위자료로 모두 건넸다고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네 번째 결혼 상대는 심장 전문의 이상구 박사였다. 하루 2통씩 편지를 보내며 그녀를 사로잡았다는 그는 김지미에게 안정된 삶을 약속했지만 이 결혼 역시 11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혼 후 김지미는 나는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발언으로 또 한 번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랑은 백색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내 멋대로 색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4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내린 이 결론은 어쩌면 그녀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문장일지도 모른다. 영화와 사랑에 푹 빠져 가족의 개념조차 흐릿했던 젊은 날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가족의 의미. 그 회고에는 씁쓸한 후회와 자기 성찰이 스며 있다. 한편 가수 조영남은 최근 MBN 가보자지요 시즌3에서 김지미를 LA에서 우연히 만난 일화를 전하며 여자가 이렇게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구나라며 감탄했다. 더 나아가 나랑 연애 한 번만 합시다라는 공개 구애로 화제를 모았으나 정작 그녀는 손자와의 평온한 일상을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김지미의 삶은 마치 영화처럼 화려하고 복잡했다. 그녀는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혼의 반복 속에서도 늘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묻고 있다. 사랑은 과연 백색일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많은 색을 칠해버린 탓에 이제는 그저 지친 회색으로 남은 것은 아닐까? 4위는 이선정입니다. 탤런트 이선정, 본명 정경아. 1990년대 후반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에서 카페 알바생 역할로 등장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해졌고 SBS 호기심 천국의 보조 MC로 활동하며 신예 배우로 자리 잡아가던 그녀. 그러나 그녀의 연기 인생은 불미스러운 간통 사건으로 인해 짧고 굴욕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99년 유부남 김모 씨의 아내 광모 씨가 이선정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곽 씨는 남편과 이선정이 호텔에서 함께 있는 사진과 선물 목걸이, 반지,
시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선정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선정, 김 씨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으며 단지 가수 K씨 소속사의 사장으로 업무상 몇 번 만났을 뿐이다. 초기 검찰은 고소인 측이 제출한 사진과 물증만으로는 간통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곽 씨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검에 항소했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재수사를 통해 검찰은 새로운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고 결국 이선정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간통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이선정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증인 4명의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했을 때 두 사람이 부산 해운대 호텔 등에서 간통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 이선정은 항소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항소를 취하하며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선정 연예 활동을 빨리 재개하고 싶어서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대중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결백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이 신뢰성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그녀의 항소 취하와 태도는 결백을 주장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간통 사건으로 인해 이선정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고 연예계에서도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간통죄 입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증거와 증언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3위는 정윤희입니다. 정윤희, 한국 영화사에서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며 70년대와 80년대를 풍미한 여배우입니다. 충무현지의 통영에서 태어난 그녀는 청춘극장, 고교 얄개,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등의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며 장미애, 유지인과 함께 70년대 여성 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조차 아시아의 미인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성룡조차 그녀를 이상형으로 꼽으며 열렬한 팬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정윤희의 화려한 외면 뒤에는 복잡한 삶의 이면과 논란이 함께했습니다. 데뷔 초반 정윤희의 연기력은 솔직히 형편없었습니다. 그저 예쁜 얼굴로 영화계를 장악했지만 감독들 사이에선 그녀를 캐스팅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최후의 증인과 1981년 만다라에서 그녀는 배우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미모만의 배우가 아닌 연기로 승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 경력은 스캔들로 인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4년 정윤희는 재혼남 조규영과 간통 사건에 휘말립니다. 조규영의 아내 박모 씨와 처가 식구들이 한밤중에 정윤희의 집을 급습해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은 당시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조규영은 아내와의 별거가 오래된 일이며 정윤희와의 관계는 이혼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씨는 1983년부터 정윤희와 관계를 맺어왔고 일본과 괌을 함께 여행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박 씨는 7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고소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는 미궁 속으로 빠졌지만 대중은 정윤희를 가정을 파탄낸 불륜녀로 낙인 찍었습니다. 간통 사건 이후 정윤희는 방송국에서 출연 금지 처분을 받으며 한국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일본 영화계는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정윤희는 이를 거절하고 1984년 12월 24일 조규영과 결혼하며 연예계를 완전히 은퇴합니다. 그 이후 그녀는 조용히 사는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조규영은 재벌 2세가 아닌 중견건설업체의 후계자였습니다. 30여 년간 조용한 삶을 살던 정윤희는 최근 말년에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미국 유학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고 추가 부검 결과 약물 복용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남편 조규영이 운영하던 중앙건설은 부채와 경영난으로 인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어려움까지 겪습니다. 정윤희는 한때 한국과 아시아의 대중에게 최고의 미인이자 완벽한 여배우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화려함과 동시에 끊이지 않는 논란,
그리고 말년의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연예계 은퇴 이후 30년을 조용히 살며 그녀의 이야기는 거의 잊혔지만 간통 사건과 말년의 불행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떠올릴 때 함께 따라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 고난, 그리고 굴곡진 역사를 품은 한국 영화계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여배우라는 타이틀은 그저 미모만을 넘어선 그녀의 복잡하고도 강렬한 생애를 대변하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2위는 옥소리입니다. 옥소리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 스캔들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행보와 기자회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숱한 모순과 거짓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옥소리 씨는 기자회견에서 부부 관계는 11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며 박철 씨의 애정 결핍을 이유로 간통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가 만난 정세훈 씨와 이탈리아인 조르지오 씨 사이에서 이뤄진 복잡한 연애 관계는 그 논리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정 씨는 옥소리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옥 씨는 사랑이었다고 변명하지만 돈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헤어진 것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은 적어도 여기에선 통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사건 초반 옥소리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간통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간통죄는 원래 증거를 잡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진짜 목적은 조르지오 씨의 해외 도피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르지오는 출국했고 간통죄 기소는 참고인 중지로 처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옥소리 씨는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거짓말을 한 셈이죠.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증인들의 발언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옥소리의 절친이라던 김미미 씨는 옥소리가 조르지오와 연인 관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옥소리의 이모는 김미미와 박철이 한패라며 증언을 부정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김미미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박철 씨를 지지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옥소리는 박철이 100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신용카드 명세서나 유흥업소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옥소리는 이 모든 것을 생략하며 공허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박철 씨에게 넘겼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의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옥소리가 부모로서의 신뢰를 잃었음을 시사합니다. 간통죄 판결에서도 정세훈 씨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옥소리는 연예계 복귀를 논하기 전에 자신이 국민과 법원을 상대로 행했던 거짓말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그녀는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하려 했지만 정작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주체는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1위는 장미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를 뒤흔든 신트로이카 여배우 중 한 명인 장미희는 그 시절 최고의 스타로 군림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우아한 이미지는 그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논란과 루머로 점철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이 터지며 장미희를 둘러싼 루머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전두환이 그녀를 좋아했고 이로 인해 이순자 여사가 질투로 장미희를 납치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자궁적출 수술을 강요받고 감금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이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루머로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스캔들은 1989년 개봉된 영화 서울무지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력에 희생된 여성을 다룬 이 영화의 주인공이 장미희를 모델로 했다는 소문이 당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장미희의 결혼 여부는 대중의 큰 관심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성기 시절 여러 차례 결혼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1983년 경남기업 사장과 약혼했지만 파혼으로 끝났고 이후 영화감독 배창호의 공개 구혼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루머가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장미의 본인은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한편 장미인은 전성기 시절 동국대 졸업생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대중에게 자신을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협성여상을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화여고, 건국대를 다녔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나며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학력 위조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더라도 대중을 기만한 태도는 부정적 여론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장미인은 60대가 넘은 나이에도 드라마와 강연 활동을 이어가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모습과 재산 규모는 그녀가 여전히 상당한 자산가임을 암시하며 연기력으로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전성기의 위상을 잇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신주의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희의 삶은 여전히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전두환과의 스캔들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시대적 맥락이 만들어낸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독신주의는 고집스러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자기 결정권의 발로일까요? 장미희는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스캔들, 학력 위조, 결혼 논란 등 그녀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들은 그녀의 삶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대중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심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동안 엄마뻘 재벌가 사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남자 연예인 T.O.P.사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위는 승리입니다. 정준영 일당의 소위 황금폰 사건으로 도배된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는 승리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의 막강한 자금력의 배우로 대만 여성 이주린이 마이너스 줄인 일명 린 3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린 3호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여성의 남편은 대만 도박계의 거물 워거주로 대만에서는 밤의 총리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자금력과 권력을 소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거주의 영향력 덕분에 린 3호는 단숨에 대만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한국으로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던 중 샤넬이 주최한 파티에서 지드래곤과 승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린 3호가 지드래곤의 열렬한 팬으로 접근했으나 까다롭고 자기관리 철저한 지드래곤과는 달리 돈의 힘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한 승리가 린 3호의 눈에 들어 결국 그녀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린 3호의 신뢰를 얻게 된 승리는 자신의 투자금 10억 원에 그녀의 투자금 300억 원을 더해 클럽 버닝썬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사적 공적으로 더욱 가까워진 두 사람은 사업적으로 깊이 얽히기 시작했으며 승리는 린 3호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들 그리고 동행한 삼합회 조직원들까지 세심히 챙기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린 3호와의 관계 덕분인지 승리는 사건 이후에도 사업가로서의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며 동남아 사업 확장을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린 3호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협력은 비즈니스와 권력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위는 B입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미경 CJ 부회장 눈에 들기만 하면 자다가도 광고 계약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히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TV, 식품,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CJ를 이끄는 이미경 부회장은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총애를 받았던 가수 B는 2010년 신규 앨범 생크스2의 특별 섹션에 이미경 부회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녀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시기쯤 가수 B가 어느 그룹의 안방마님과 미롤 여행을 다녀왔다는 찌라시가 떠돌던 터라 B의 행동이 순진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소문 속 누군가를 겨냥한 의도된 행보였는지 혹은 루머를 무마하려는 정면 돌파였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다음 해인 2011년 군 복무 중인 B를 이미경 부회장이 면회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5시간에 걸친 면회 동안 부대원들에게 CJ 비비고 팝차까지 제공하며
따뜻한 모습을 보인 그녀는 비와 부대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가 전역 후 출연한 영화 아리비 리턴 투 베이스의 배급을 CJ가 맡으며 그녀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어머니 같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미경 부회장은 1994년 중앙종합금융사장 김석기와 이혼한 이력이 있어 비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는 곁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는 모자지간 같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김태희와 비의 열애설이 본격적으로 보도되던 시점부터 이미경 부회장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비와 김태희의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이미경 부회장의 이름이 빠지면서 그들의 특별한 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또한 친이모 같다고 불리던 MCM 김성주 대표와의 관계마저 비슷한 시기에 멀어진 것으로 보이면서 비는 어머니 같은 존재와 이모 같은 존재를 동시에 잃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한때 연예계에서 누렸던 든든한 지원의 기반이 허물어졌음을 암시하며 그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음을 보여줍니다. 2위는 이정재입니다. 영화 관상에서 역대급 등장신을 선보였고 한국 느와르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신세계에 이어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비단 한국의 톱스타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이정재에게도 과거 배우로서의 슬럼프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가 출연했던 작품 3개가 내리 흥행 실패를 하며 모래시계 이후 탄탄대로만을 달리던 그에게는 실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배우보다는 사업에 눈을 돌렸던 것 같은데요. 이정재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주거 공간을 표방한 삼성동 고급 빌라 라테라스의 시행사 대표로 나서면서 사업가로서의 행보를 시작했고 시공을 대형 건설사인 동양건설이 맡게 되면서 그의 야심찬 건설 계획은 착착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라테라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의 야심찬 사업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투자금 회수는커녕 시공사인 동양건설의 대금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정재에게 남은 것은 법적인 소송과 재산 압류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양건설은 19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공사비 회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재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가 진 100억 원가량의 재물을 전액 손실탕감 처리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불어 이정재가 개인 자격으로 투자한 25억 원을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는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160억 원에 대한 이자까지 면제해주며 수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울분을 토하게 했습니다. 동양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이혜경 부회장이 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해액 1조 7천억 원의 피해자만 4만 명이 넘었던 동양 사태는 부실 경영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혜경 부회장의 남편인 현재현 회장과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이정재가 설립한 시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행하면서 더욱 동양그룹의 재정 상태가 부실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의혹의 초점은 이혜경 부회장과 이정재의 개인적인 관계로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도 이혜경 부회장이 이력과 경력에 있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33살의 물과한 고졸 출신의 김철이라는 인물을 계열사 중 하나인 동양네트워크스 대표로 앉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과 김철의 남녀 관계를 의심받는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명확한 이유 없이 각종 금전적인 특혜를 받은 이정재와 특혜를 준 이혜경 부회장의 관계 역시 김철을 대표로 앉힌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혹이 깔끔하게 해명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지만 시공사가 시행사의 보증을 서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 이혜경 부회장이 이정재가 가지고 있던 100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 준 이유는 전혀 해명되지 않아 여전히 둘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1위는 태진아입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자신보다 26살 연상이던 현대건설 사장 부인 김보완과의 은밀한 만남을 20여 차례나 이어가며 결국 구속되었던 태진아는 특유의 음색과 뺀질한 매력으로 업소마다 중년 여성 팬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기였고
특히 허리춤에 꽂히는 팁만으로도 대단한 수입을 올리며 업계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으로 꼽혔던 김보아는 다른 여성들의 팁보다 56배 많은 금액을 주며 태진아의 호감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매주 이틀에 한 번꼴로 태진아가 출연하는 술집을 방문하는 열정을 보인 김보아는 결국 그와 단둘이 식사 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잡았고, 이 자리에서 자신이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단순한 만남에도 그녀는 태진아에게 당시 대기업 월급의 5배에 달하는 50만 원씩의 용돈을 건넸고, 그 결과 태진아는 단숨에 그녀의 독점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김보아는 자신의 별거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이 현대건설 사장의 아내임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진실된 고백은 태진아의 열정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돈 많은 여성이 아니라 진짜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사실은 태진아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는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둘의 위험한 관계는 반년 만에 경찰의 덮치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체포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태진아는 김보안에게 양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 번에 5만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를 1975년 당시 쌀 한 가마 80kg가 5천 원 남짓하던 물가로 환산하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쌀 816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어들인 셈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면 태진아는 어쩌면 재벌의 반열에 올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마른 장작의 매운맛을 보여주던 시절을 뒤로하고 감옥의 차가운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연예인 자체에 집중되던 대중들의 관심은 관찰 예능의 등장과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이제는 그 궁금증이 연예인의 가족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특히 몇몇 연예인의 아내는 연예인 못지않은 끼와 매력으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으며 연예인인 남편과 대중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불미스러운 논란을 일으켜 남편이 그간 쌓아온 이미지마저 추락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동안 아내 때문에 망신당한 남편 연예인 TOP사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위는 비호감 이미지로 부창부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휘재입니다. 개그맨 중에서는 드물게 깔끔한 외모로 주목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호감으로 찍히며 서서히 나락행을 걷던 이휘재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이휘재와 쌍둥이 아들들이 아닌 그의 아내 문정원이었는데요. 단아한 외모에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겸비한 그녀는 단숨에 대중들의 이목을 끌며 남편인 이휘재를 넘어서는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을 이휘재 가족의 아래층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네티즌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시작된 논란은 문정원이 사과문을 올리며 쉽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오히려 이 사과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과문에는 사과보다는 변명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후 매트 한 장 깔지 않고 아이들과 맘껏 뛰어노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문정원은 2차 사과문을 올리고 이휘재 역시 방송을 통해 사과하면서 논란을 일단락시키는 듯했지만 이내 또 한 번의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들과 에버랜드에 나들이를 간 문정원이 장난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를 했다는 폭로가 있었는데요.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 가족이어서 설마 했지만 결국 값을 치르러 오지 않자 자신이 대신 손실금을 메꾸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시글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정원은 차필 사과문과 함께 광고 및 개인 SNS 활동을 모두 중단하게 되었고, 남편인 이휘재는 다시 한번 비호감의 수렁 속으로 깊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1위는 친구 아들과 간통한 아내를 용서했던 강남길입니다. 한지붕 세 가족을 통해 국민 삼촌으로 사랑받았던 강남길은 아내 홍영희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웃음을 잃게 됩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로 화제가 되었던 그의 아내는 심근경색으로 일찍 자는 강남길의 생활 패턴을 이용해 과감한 외도를 벌였는데요.
결국 강남길은 아내 홍영희와 내연남 장모 씨의 간통 현장을 적발하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아내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내연남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또 다른 간통 상대가 가까운 부부였던 친구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들의 직업이 목사였기 때문에 강남길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지만 이번에도 그는 각서를 받고 그 일을 덮어두기로 합니다. 하지만 각서는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을까요? 그의 아내는 첫 번째 내연남과 여전히 불륜 관계를 이어갔고 강남길과 그의 동생은 다시 한번 그들의 불륜 현장을 적발하게 됩니다. 이때 강남길의 동생과 불륜남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의 자문을 받아 아내와 내연남을 간통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적인 데미지가 쌓인 강남길은 결국 방송 생활을 접고 아이들과 4년간 영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하였고 수필집과 그리스 로마 신화집을 출간하며 작가로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전에 친근했던 국민 삼촌 이미지는 다시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2위는 아내의 호스트바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유재석의 극진한 서포트를 통해 하찮은 형 캐릭터로 주목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박명수는 2008년 드디어 노총각 딱지를 떼고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신부가 8살 연하의 피부과를 운영하는 미모의 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죠. 결혼 후 박명수가 출연하던 무한도전에 깜짝 출연하며 어느 예능인 못지않은 끼를 선보였던 박명수의 아내 한수미는 싱글와이프 등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개인 SNS 활동까지 병행하며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에 준할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진료 활동보다는 쇼닥터의 길을 선택하며 판매 활동에만 열을 올리던 한수미는 코팩 제품을 시연하던 중 패륜적인 손동작을 선보인 이른바 한수민 손동작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개그맨의 아내이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한수민의 이러한 행동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비난 여론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한수민은 결국 사과문을 올리고 왕성했던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자숙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짧은 자숙 기간을 보낸 그녀는 남편 박명수까지 출연시키며 라이브 광고에 힘을 쏟았고 당시 판매한 호박 앰플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하며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박명수는 이 당시만 해도 이후 벌어질 최악의 논란을 예상조차 못했을 텐데요. 바로 아내 한수민의 호스트바 출입 논란입니다. 연예인 아내를 호스트바 선수가 협박한 끝에 구속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고 사건의 주인공으로 박명수의 아내가 의심받게 되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30대 호스트는 한 여자 의사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여 수차례 만났고 만남을 이어가던 당시 그녀의 정체를 몰랐지만 방송을 통해 그녀가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호스트는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사건의 주인공으로 한수민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난처함은 박명수의 몫일까요? 3위는 아내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추락한 김태우입니다. god의 막내로 귀여운 외모로 큰 사랑을 받았던 김태우는 독보적인 가창력과 고정 팬들이 확보되어 있었던 덕분에 god 해체 후에도 솔로 활동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하며 기획자로서도 승승장구하던 그가 결혼과 함께 비호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김태우의 아내 김혜리는 미모의 재혼으로 알려지며 결혼 당시만 해도 김태우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여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속물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만날 때 급을 따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자 솔로 가수 어씨는 드디어 미모, 재력 그리고 서울대 박사 학력까지 겸비한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에 이르게 되지만 알고 보니 데이트 때마다 바꿔서 끌고 나온 수많은 외제차는 물론 온몸에 걸쳤던 명품들조차 모두 빌린 것이었고 서울대 생명공학 박사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직후 네티즌 수사대는 방송 내용을 근거로 어렵지 않게 김태우와 그의 아내 김혜리 이야기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단순히 김태우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일 뿐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었기에 논란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여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속물스러운 성격으로 사람을 만날 때 급을 따진다는 이야기가 있던 남자 솔로 가수 어시는 드디어 미모, 체력, 그리고 서울대 박사 학력까지 겸비한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데이트 때마다 바꿔서 끌고 나왔던 수많은 외제차는 물론 온몸에 걸쳤던 명품들조차 모두 빌린 것이었고 서울대 생명공학 박사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직후 네티즌 수사대는 방송 내용을 근거로 어렵지 않게 김태우와 그의 아내 김혜리 이야기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단순히 김태우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일 뿐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었기에 논란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우가 설립한 기획사의 경영이사직을 그의 아내가 맡고 장모가 본부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소송을 비롯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속 가수였던 맥걸리와 길건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통해 김태우의 아내와 장모의 횡포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기존 임원진을 전부 해고하고 그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정산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시작했고 급기야 인신공격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길건에게는 계약금의 2배를 내놓고 나가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 그간 친한 누나동생으로 지내던 김태우와 길건의 인간관계마저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 때문에 변한 김태우는 점차 다른 연예계 지인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면서 현재는 그를 게스트로 섭외하려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와이프 때문에 망신당한 남편 연예인 티오피사. 4위는 이휘재입니다. 개그맨 중에서도 깔끔한 외모로 한때 주목받았던 이휘재는 시간이 지나며 비호감 이미지로 전락해 나락행을 걷던 와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프로그램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이휘재도 그의 쌍둥이 아들들도 아닌 단아한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로 단숨에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은 그의 아내 문정원이었습니다. 남편을 능가하는 인기를 얻었던 그녀였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며 대중의 호감을 단숨에 잃게 되었죠. 첫 번째 논란은 층간소음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이휘재 가족의 아래층에 거주한다고 밝힌 네티즌이 피해를 호소하며 글을 올리자 논란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문정원이 사과문을 올리며 사건이 마무리될 듯했지만 그 사과문이 진정성보다는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방송을 통해 매트 하나 없이 아이들이 집 안에서 뛰노는 모습이 공개되며 대중의 분노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결국 문정원이 2차 사과문을 올리고 이휘재도 방송에서 고개를 숙이며 진화에 나섰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정원이 아이들과 에버랜드에 나들이를 갔다가 장난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이른바 먹튀 사건이 폭로된 것입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 가족이 설마 그런 일을 했을까 싶었지만 장난감 값을 치르러 오겠다는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직원이 손실금을 메우게 되었다는 글이 올라오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정원은 차필 사과문을 올리고 광고와 개인 SNS 활동을 모두 중단했지만 이미 대중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남편 이휘재 역시 다시금 비호감 이미지의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한때 슈퍼맨으로 칭송받던 그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위는 강남길입니다. 한지붕 세 가족을 통해 국민 삼촌으로 사랑받았던 강남길은 아내 홍영희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웃음을 잃게 됩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로 화제가 되었던 그의 아내는 심근경색으로 일찍 자는 강남길의 생활 패턴을 이용해 과감한 외도를 벌였는데요. 결국 강남길은 아내 홍영희와 내연남 장모 씨의 간통 현장을 적발하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아내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내연남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또 다른 간통 상대가 가까운 부부였던 친구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들의 직업이 목사였기 때문에 강남길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지만 이번에도 그는 각서를 받고 그 일을 덮어두기로 합니다.
하지만 각서는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을까요? 그의 아내는 첫 번째 내연남과 여전히 불륜 관계를 이어갔고 강남길과 그의 동생은 다시 한번 그들의 불륜 현장을 적발하게 됩니다. 이때 강남길의 동생과 불륜남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의 자문을 받아 아내와 내연남을 간통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적인 데미지가 쌓인 강남길은 결국 방송 생활을 접고 아이들과 4년간 영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하였고 수필집과 그리스 로마 신화집을 출간하며 작가로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전에 친근했던 국민 삼촌 이미지는 다시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2위는 박명수입니다. 유재석의 전폭적인 서포트 덕에 하찮은 형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리던 박명수는 2008년 노총각 이미지를 벗고 결혼 소식을 전하며 또 한 번 주목받았습니다. 신부는 8살 연하의 피부과를 운영하는 미모의 의사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었고 이후 박명수의 아내 한수미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깜짝 출연하며 남다른 끼와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의 관심을 받은 그녀는 싱글 와이프 등 다양한 예능에 진출하고 개인 SNS를 통해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까지 병행하며 점차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이 커질수록 그녀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료 활동 대신 쇼닥터의 길을 택한 한수미는 제품 홍보에 열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특히 코팩 제품을 시연하며 부적절한 손동작을 한 한수민 손동작 논란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개그맨의 아내이자 의사라는 그녀의 이 같은 행동은 비난 여론을 폭발시키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한수민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숙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명수까지 동원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품 광고를 이어갔고 당시 판매한 호박 앰플이 허위 및 과대 광고로 또 한 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다시금 악화되었지만 이 논란조차도 이후 벌어질 최악의 사건에 비하면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한 뉴스 보도에서 연예인의 아내가 호스트바 선수를 만나 협박당한 사건이 공개되며 사건의 주인공으로 한수민이 지목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호스트는 한 여자 의사가 자신을 미혼이라 속이며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나중에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호스트는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한수민이 사건의 중심 인물로 의심받으며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대중의 비난과 조롱은 박명수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개그맨으로서의 활동 외에 스캔들에 시달려야 했던 그는 아내를 둘러싼 끝없는 논란 속에서 난처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호감으로 가득했던 하찮은 형 박명수의 이미지는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위는 김태우입니다. god의 막내로 귀여운 외모와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았던 김태우는 그룹 해체 이후에도 안정적인 팬층과 음악 실력 덕분에 솔로 활동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이후 그는 기획사를 설립하며 가수뿐 아니라 기획자로서도 승승장구했지만 결혼과 함께 그에게 부러운 찬사는 비난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의 아내 김혜리는 결혼 당시 미모와 재혼으로 주목받으며 김태우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그녀의 속물적 성격과 사람을 만날 때 급을 따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자 솔로 가수 어씨가 미모, 재력, 그리고 서울대 박사 학력을 갖춘 여성과 결혼했지만 알고 보니 데이트 때 바꿔 끌고 나온 외제차와 온몸에 걸쳤던 명품들이 모두 빌린 것이며 서울대 생명공학 박사라는 학력 또한 허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송 이후 네티즌 수사대는 금세 이 이야기가 김태우와 그의 아내 김혜리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김태우가 피해자였을 뿐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없어 논란은 크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김태우가 설립한 기획사 경영에 그의 아내와 장모가 깊숙이 개입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아내는 기획사의 경영이사, 장모는 본부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좌우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소속 가수였던 맥걸리와 길건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통해 김태우 가족의 횡포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김태우의 아내와 장모는 기존 임원진을 전원 해고하고 자신들로 채운 뒤부터 정산 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속 가수들에게 인신공격성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특히 길건의 경우 친한 누나동생처럼 지내던 김태우와의 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우 측은 그녀에게 계약금의 2배를 내놓으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며 사실상 강제 퇴출을 시도했으며 이 사건 이후 길건은 김태우와 완전히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태우는 아내의 영향으로 점차 연예계 지인들과도 멀어졌고 한때 사람 중심으로 유명했던 그의 인간관계는 눈에 띄게 소원해졌습니다. 현재는 그를 게스트로 섭외하려는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상태로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이제 연예계에서 점점 잊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